상관대인께서 과찬이십니다. 각 무파의 전승에는 각기 다른 장점들이 있으니 그저 쓰임새가 다를 뿐이겠지요. 오늘 제가 전하 영웅들과 겨뤄볼 기회를 얻은 것은 또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무공이 뛰어나면서 이토록 겸손하게 품마저 고결하신 것을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 맹을 상장문께 이끄시다가 분명 앞날이 무척 밝을 것입니다. 과연 폭탄 돌리기를 상장문이 먹을까? 장관대인 그 말씀 들렸습니다.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상문과 맹주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어느 영웅께서 올라와 상장문과 무공을 겨뤄보겠습니까? 이북이 얘도 굉장히 센 애라서 얘도 해볼만한데? 상대 무공이 신출기입을 경제에 이르렀으니 저희 무림의 후배들은 10년 늦게 태어난 것을 하나로 이길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가르침을 청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번 무림대 여기까지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방주님 왜 대본대로 있지 않으신 겁니까?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은 말씀이십니까? 나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긴장해서 그런 거야. 용상 신났네 용상. 어째서 이제야 돌아왔느냐. 이래 슈군덕거리는 호색 하늘을 마주친 바람에 저와 사매가 혼돈을 좀 내주다가 부득이하게 지체되었습니다. 공주님 부디 노염을 거둬주십시오. 설아, 네 사매를 감싸주려 하지 마라. 본궁이 묻겠다. 상아 손에 들려있는 저건 어떻게 설명할 테냐. 아차, 들켰구나. 사매, 너 숨길 생각 있었니? 이지에서 닭다리 숨겨봤자 이미 늦었다. 그럼 계속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됐다, 먹게 두어라. 귀엽네 상이. 용상 이름만 들으면 좀 용상 좀 그런데 귀엽네. 사람들은 어차피 여자가 무리맹에 이끄는 걸 용납하지 않으니 그저 신용일 뿐이다. 우리가 맹주자리 다투러 나가봤자 의미도 없었고 애초에 권위의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자리지. 무리맹주가 되면 오히려 발이 묶이게 되어 공인들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흡양공 명리를 뜬구름처럼 여기니 맹주 자리 놓고 다툴 의향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기라도 하지. 장로제가 맹주가 된다면 제시 무림의 복을 가져다 줄 터이니 제가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 남궁세가 그를 주대했을 것입니다. 조하라, 지금 나 조하리 깝깝해 죽겠는데 한번 나서자. 장장군은 보십시오. 대방방주, 남국가주, 금양궁주 모두 동일 표하고 있으나 또 누가 당신 인정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는 무림의 운명이 걸린 이니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아직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바로 접니다. 남궁호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가 당신께 한두 수 가르침 청하고자 합니다. 남궁세가가 되겠나? 장로제, 이게 무슨 뜻이오? 이 우형은 이미 동생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이 노형을 무대 위로 올려 한바탕 두들기고 장피를 주는 것이오. 내가 싸우겠다 했으니까 난궁대역께서 저를 아우라칭 하셨으니 그럼 저 상모가 외람됐지만 몇 말씀 올리고 원형의 가르침 청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자리 피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상관대인께서 걸을 멈춰주십시오. 저 상모의 이 질문은 천하 혁객들을 대신해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장모님, 당신이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말씀 강도를 진중히 하시길 본거드립니다. 장관은 지혜를 승성하고 남궁은 인의를 승성하며 당문은 용기를 승성한다 했죠. 아쉽게도 당문의 장모님께서는 이곳에 오지 않으셨으나 저 상모가 생각한데 문중 제자에게 물어도 그분의 뜻을 조금이나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문의 조셉, 자네도 이리 나오게. 와, 끌려나간다. 끌려나가. 저 말입니까? 당연히 네가 나가야지. 다들 널 믿으니까 너에게 맡기는 거야. 너라고 하는 거 보면 너 같은 학렬 아니냐? 왜 내가 대표냐? 같은 학렬인데.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너 말고 지역에 뛰어들 사람 누가 있겠냐? 앞부분 꽤 감동적인데 마지막 사람은 면전에 할 만한 말이 아니잖아. 하는 수 없지. 죽은 돼지는 끓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니 억지로라도 나설 수밖에.
후배 당문 조활 아미파 장문이 상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조소유께서 벌써부터 이름을 날리시던데 저 장보가 인연이다 이렇게 뵙게 되어지 이 또한 다행일 일입니다. 그런데 상노제 상대 가문 3대 가문 아니 3대 세가 한편들 몰라서 무엇을 물어보시려는지 모르겠구려. 세 가지 질문이 있어. 이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대본께서 대답하기 곤란하시다면 답하지 않으시고 못 들은 척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니교가 중원에 화를 끼치니 당연히 무린 공적이지요. 하지만 니교가 화해와 정파와 공존한 의사가 있다 하였을 때 세 분께 결정권이 쥐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장모께서 무엇을 물어보시나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을 것입니다. 니교는 온갖 악행을 저지러 왔지요. 특히 아기도와 지역도의 중생들은 무수한 죄업을 쌓았습니다. 이날의 국법이 있으니 화해 한마디로 그들이 많은 일은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당과는 이제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파악하려는 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니교가 악행을 저지른 건 사실이고 우리가 대비라는 것 또한 나중에 무방비하게 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요. 하지만 육도법왕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을 가속으로 간섭하지 않지. 그 축생도 법왕의 기계는 강원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요. 정파와 사파 모두 그에 감복하였으니 어찌 호걸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어. 만약 국가와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화해도 불가능이 아닐 것이외다. 난공대요. 그거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악교는 반역이 일으킨 역적들이며 어떤 조정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미 한계를 넘어선 놈들입니다. 천의가 진노하였으니 그 죄는 이미 용서하지 못할 정도인데 당신이 반역들과 나란히 서려 하다니요. 혹시 당신 또한 역심을 품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걸 노린 거니? 이걸 노린 건가 아미파 장모님? 오소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공존할 수 있다. 저는 남궁세과 같은 의견입니다. 니교 사람들이 한 행동 중에 전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니교가 사람을 죽인다고 정파의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 육도 법왕과 각자 알아서 행동하며 간섭하지 않으니 죄질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죄 지은 자를 잡아 체포하면 될 것을 어찌하여 모조리 몰살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놈들은 역적이다. 그들이 죄를 지은 거 조정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참 희한한 노릇이군요. 제가 그들을 감싸준 것도 아니고 관아의 능력이 있으면 알아서 잡아가시던가요. 오, 무력 올랐어. 명성 떨어졌다. 이 건방진 녀석 감히 나를 그 따위로 말하다니.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나라는 그동안 대성의 영토를 집어봐야 살생과 약탈에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변방의 군인들 덕분이었죠. 그렇다면 언젠가 조정이 우리를 부른다면 여러분 명령에 따라 금나라로 싸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겠군요. 인정을 보나 도리를 보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의견과 같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것이 협객의 가장 큰 도리이니 우리 협객들을 무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터진 모래알 같아 혼자서는 제대로 소리내기 어려웠군요. 맹주의 호령이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죠. 일단은 뭐라고 하면은 도덕이 중용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건 선악과 무관한 일이죠. 측은지심의 이는 시작이요 수호지심의 의는 시작이라 강호의 타살을 원하니 어찌 국가의 대의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설령 조정에 소집하지 않더라도 무릇 가슴에 혈기가 있는 산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장모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전에 그대들이 금나라 군대를 선멸하고 군대를 따라 북벌하고 북부를 수복할 때 길을 따라 진군하며 사륙까지 약탈을 자행하였으니 금나라 백성들 루비니 소리가 귓가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대는 협객이 아니라 치기 마귀였을 것이니 아무리 저주해도 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치?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양양성 북쪽 200주에 1000개 마을과 10,000개 촌락이 가시나무만 자라는 모습. 건강한 안악들이 밭을 갈지만 밭두렁에 자란 곡식조차 동서를 분간할 수 없다. 하물며 금나라 병사들은 고난을 견디며 싸우니 쫓기는 꼴이 개와 닭만도 못하구나. 홍과 금, 두 나라 원한이 서로 얽혀있으니 이는 국가의 원소를 집안의 한이로다.
상모가 3대 세가와 천하 영웅들은 감히 묻고자 합니다. 이 깊은 원한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이 지독한 또 언제가 돼서야 끝날 것입니까? 금나라의 사람들은 몽고인들을 정녕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우리 송나라는 모두 티끌 하나 없는 성인들이란 말입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죠 이게. 전쟁 보통 현대도 들어가는 말이지만 전쟁이란 게 서로 의미 없는 사람들끼리 결국 싸우게 되는 거잖아. 군대 소속이란 이유. 그래도 뭐 군대가 잘못됐단 말은 아닌데 되게 슬픈 이야기긴 해. 서로가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월급 받으려고 싸우는 거니까. 상장문 어찌 그리 또 대형무도한 말을 하는 것이오. 송나라고 옳든 그러든 우리가 대송에 태어났으니 대송의 좋은 점만 기억해야 하오. 금나라 놈들은 몽고 놈들과 같은 오랑캐 땅에 좋은 것이 있을 리가 있겠소. 유아이듯 대송에서 태어났으니 송나라 사람들에게 왜 예의를 차린다는 겁니까? 그렇게 들으니 송나라 사람들은 더 야만적인 것으로 들리는 거. 맞는 말이다. 장장문 말씀을 사가십시오. 저는 반쯤 강호인이 이 일에 불문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 말고 다른 관보 사람들이 있으니 이곳에서 말들이 황제 폐하의 귓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 먼저 의식주를 구하고 다음으로 평안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국경을 구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탐욕의 끝이 없고 땅에도 비옥함과 적박함이 나뉘어져 있지. 예로부터 왕후 장상들이 영토를 넓히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었다지만 그들이 세운 공이 무엇인지 묻고 싶군요. 제 장모가 보기엔 그저 자랍을 세웠을 뿐입니다. 저와 금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하늘 아래 땅 사이에 살아가고 있으며 타인에 의해 생사가 좌우되고 타인의 공적에 의해 희생되는 건 똑같은 백성일 뿐이죠. 좋은 말입니다. 저 장모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어 그저 산속에 숨어서는 산책할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영웅 호걸이시며 더욱이 숭산, 전진, 청성 등의 대원들도 자리에 계십니다. 모두 견해가 다르니 아마 정답은 없겠습니다. 오늘 느낀 바가 있어 이런 질문했을 뿐입니다. 좋은 말이야. 저건 전쟁에 지금 얘네가 모이는 게 나중에 이 무린맹 세력을 그대로 송나라에서 전쟁에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무린맹 세력 생기는 거에 반대한다는 거를 돌려서 말한 것 같은데. 무공보다도 상장문의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고. 아미타불 선제로다. 당시주께서 하늘을 슬퍼하고 사람을 가엽게 여기시니 분명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안됩니다. 넌 모르니까요. 한탄만 해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선함에도 교활함이 필요하고 번개가 결단력이 필요한 법이죠. 요 말도 맞습니다. 이상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저 말이 이상주의인데 만약 금나라나 송나라가 서로 필요한 자원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뭘로 정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저 이상주의자들이 보통 많이 실패하지. 장장문의 질문에 제 나름 해답이 있습니다만 분명 여러분들에게서 받아들이기 힘든 답일 테니 말하지 않은 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께서는 알아서도 고민하십시오. 마음이 좁은 절 용서하시지요. 전 오직 자신의 출세에만 신경 쓸 뿐입니다. 그저 돈 받고 일한 속세 평범한 사람일 뿐 옆에서 지켜보고나 있지요. 남궁 대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재의 이 말을 20년 전에도 용공자께서 이 우영에게 똑같이 물은 적이 있어. 그때 난 대답할 수 없었고 머리 쥐어쳐도 완벽한 해답을 떠올리지 못했지. 20년이 지난 오늘 해답은 찾으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여전히 모르겠어. 국자 같은 현님께서도 겸해야 비공을 주장하셨고 정수리가 닳고 발꼬치가 들어도 천하를 이롭게 하셨으나 나 끝내 평생을 바쳐도 그 원대한 뜻을 이루지 못하셨지. 나 남궁원은 한낱 범인에 불과하니 기껏해야 비현실적인 고루한 말만 할 뿐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힘만 들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들을 어리석은 견해를 할지라도 그것은 실행에 옮길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남궁 일종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천하 대도.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평해지고 변명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수임받으면 신의를 강조하고 화목을 도모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친족들에게만 챙기지 않게 될 것이오. 노인에겐 여생을 보낼 곳이 있고 장녀에게 쓸 곳이 있으며 어린이에게 잘할 곳이 있고 고라비와 과부, 고아들에게 부양받을 곳이 있으리라. 남자에게 직분이 있고 여자에게 돌아갈 곳이 있으리라. 재물이 버려짐 싫어하되 꼭 자신이 소유할 필요가 없으리라. 힘이 남아도는 걸 싫어하되 꼭 자신이 위에 쓸 필요 없으리라. 따라서 음모는 사라졌고 도적과 난적도 생기지 않는다. 마침내 바깥문도 닫을 필요도 없어지니 이를 잃어 대동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헤아리고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뢰는 거저 얻는 게 아니니까요. 상장문께서 말한 것이나 손과 금 모두 전지주와 생명 중 하나입니다. 결국 같은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가능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권력 위선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필요가 아무리 멀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저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대동이 이상한 건 영원히 공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생은 평등하며 모든 이의 목숨에 기천의 구분 없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수명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 혼자선 이뤄낼 수 없으니 모두가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이야기가 화렵전이란 내용이 필요한가? 까지는 모르겠네요. 이 논리가 화렵전에 필요한가? 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온부인 얘기가 지금 대충 잠깐 읽어보인 게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었지.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큰 거짓말쟁이. 우리는 바로 이런 당신의 꿈에 이끌려 목숨 걸고 강호의 풍파 속에 뛰어들었어. 흠뻑 젖어 물에다 빠진 닭 같은 꼴이 되어서는 서로를 보며 크게 웃곤 했지. 그 시절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난 듯 하였구나. 얘가 온향이잖아. 온향. 그건 스포구나. 뭔가 있구나. 얘가 온향인데 예전에 같이 다녔던 걔였지. 온부인한테 맞아. 그 왕이랑 왕이랑 그 법왕이 왕보방이 얘한테 물어보고 왔었잖아. 남편 성씨가 온씨예요. 그래, 얘가 영향 맞죠, 영향.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거. 첩도 한때는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랬지. 좋은 사람이 사랑받고 먹고 살기 위해 화를 내는 일이 없으면 아내가 되든 첩이 되든 상관없이 집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기르며 아무런 생각 없이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 아버님, 결국 그토록 소박히 떠서 바람마저 이리저리 엇갈려 늘 한끗 차이로 어긋나도록. 그리고 비로소 오늘에 이르렀다. 본 궁은 이미 천하의 가장 속내를 알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고, 이를 위해 다국의 언어를 배우고 다양의 풍속을 존중하며 선의를 베풀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한 남을 폄하하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무말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태도를 지니려면 먼저 스스로 깊은 내공을 갖춰야 합니다. 흠나라나 몽골인들이 무예를 숭상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무공이 쓸모있게 되는 것이죠. 설령 제 평생 바쳐도 왕성할 수 없다 해도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뜻을 품은 이들이 남아있다면 그 불신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겁니다. 100년, 200년 걸리든 심지어 500년, 600년, 700년 세월이 흐른다 해도 포기하지 않단 말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800년 후의 미래에선 세상에 보면 전쟁이 없을 겁니다. 아니야, 있어요. 남궁 아저씨 미안해. 전쟁이 있어. 뒷집마다 따뜻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세상에 남의 불행을 빌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테니까요. 아니야, 있어. 이 남궁 아저씨가 한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 뭐냐면은 타국 언어 배우고 타향의 풍속을 존중하며 선의를 베풀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이게 되는 사람이 절반만 있어도 세상에 좀 잘 돌아가는데 절반도 되지 않지. 결국 남궁 이 아저씨도 이상주의자야. 오소엽,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네, 그래도 남궁 아저씨랑 같은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으로서 늘 사람이 착해지면은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긴 해. 근데 말이 안 되긴 하지.
동의하긴 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 또한 이런 이상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80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맹주 강호의 홍을전 이끌고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청해야 하니 책임 무겁고 갈 길이 봅니다. 저 상모처럼 큰 뜻이 없는 자들은 실로 이 임무를 감당이 어려우니 저는 사임하고 대신 난공무 대업을 맹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건가? 맹주 추대하는 게 내가 누구 의견을 몇 번 골랐냐 그거 같은데? 마지막에 지금 1대1이었잖아.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서 골랐으면은 두 번째 건 왜냐면 둘이 대답이 같았으니까 무조건 1대1이 나오거나 2대 빵이 나온 상황인데 그거에 따라서 갈렸을 것 같은데? 1대1만 돼서도 상무가 됐을 것 같은데? 상관 저 녀석이 이런 현재 용서하시오. 우형은 부끄러움 아니 감히 받을 수 없어. 내 무공이 자네만큼 뛰어나지 못한데 어찌 이런 중임을 받겠소. 당신께서 말씀하시대요. 무공이 높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많은 인재와 의로운 사람들 지지가 필요한 일이죠. 지난날 왕공자와 오늘날 상보 같은 이들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영들에게 호소하여 강릉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과 민간의 과거에 원한을 벌이게 하여 만민이 한마음 되는 공멸에 열으셨으니 그날 난공세가 음직령 모두가 도왔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영들을 이끄는 것은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니 사양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관 형제, 그건 지금 원형, 당신은 잘못된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나 역시 당신 맹주가 되는 걸 지지하오. 당신이 무리 맹주가 된다면 나도 보고 올리기 편해지겠지. 그가 말한 왕공자가 누구인지에서 일단 모른 척하겠어. 천하의 왕씨성을 가진 사람 잔뜩 있으니 말이오. 왕서방이라 그래도 그래서 중국에서 왕서방. 보소야, 당신 생각엔 이게 비켜라. 내가 무리 맹주가 되겠다. 이걸 기다렸다. 난궁 새벽께서 무리 맹주가 되기 싫다면 차라리 내가 하겠다. 야, 헛소리 마라. 네가 무리 맹주가 되면 나는 그만두겠다. 문다고 방구 처박혀서 하고 싶은 거나 해라. 여기 와서 꼴불게 부리지 말고. 무리 맹주는 무리 별꼴인데 네 그 꼴로 자기 모습 모르나? 이놈들 그이 닥치지 못해. 너무해. 당신 욕을 얻어먹고 도망갔다. 나보고 무링맹주가 되는 말인가? 얼마 당신은 원치 않으십니까? 20년 전 붕어니 모이던 용현이 갑자기 나타나 당신의 맹주자를 아깝게 놓쳤었죠. 오늘이 바로 당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때입니다. 양궁 대역에서 무공이 제일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그의 버금가죠. 그저 평소에 깊이 숨겨두고 두려워하지 않으실 분, 또한 가슴에 인의를 품고 수십 년간 강호를 위해 힘써온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리맹주만 한다면 하면 누가 감히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맞다. 얘가 될 것 같았어. 근데 오늘 남궁세가가 인품이 좋아서. 난궁대엽께서는 만인의 추양을 받으실 분이시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일 것입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원형, 들어보시오. 만호성이 마치 우레같이 퍼지며 동운산에 진동하고 있어. 모두가 당신을 따르는구려. 계속 겸양만 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이상 보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걸 실천하실 생각이오. 그렇다면 남궁원이 좌우를 향해 읍하고 두 손을 모아 예를 표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에 따르겠습니다. 나 남궁원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무림의 복을 가져오고자 할 것이니 여러 선배들과 벗들께서는 굳이 채찍질을 아끼지 마시오. 제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오만방자 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직사를 하십시오. 각 파의 수장들께서 맹약을 인원하여 정하시면 향초를 밝히고 중문을 읊어 하늘에 기도를 올릴 때 피를 나누어 맹세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자리를 피고 연회를 열 것이니 좋은 술과 고기를 실컷 즐기며 무리맹주의 취임을 축하합시다.
이렇게 무림맹이 결성되었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종종 말하곤 했지. 만약 다시 무림이 대회가 열린다면 난궁 대협이 무림맹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냐. 결과적으로 난궁 가족께서 그 자리에 앉게 되셨군. 근데 난궁 대협이 난궁 저 아저씨 난궁 아저씨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 할아버지가 싸운 대협이 있잖아. 이미 호감상을 많이 쌓아놓은 아저씨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호감상 많이 해놓은 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무림맹이 일원인지 아닌지 차치하더라도 어쨌거나 같은 보리 공도있지. 무림맹지도 정해졌으니 주위의 얼굴 정도는 비추고 오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다른 무파들에게 가서 인사나 좀 하고 와야겠어. 당신이 가면 오히려 같이 미움 사게 된 거 아닙니까? 야, 씨, 너 대가리 박아, 이 새끼가. 그러게 말이야. 이런 경사 쓰는 날에 누가 네 얼굴 보고 싶어 하겠어? 너도 대가리 박아, 이씨.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 아니긴 하네. 성질을 참아 덕을 기른다. 정말 너무들 하는구나. 그나저나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건넸다면 미움받게 되지 않을까? 우리 문파 상각인자들에게는 굳이 찾아가 망신당할 필요 없겠지. 축하 인사 드린다. 남궁 아저씨는 진짜 많이 만난다. 맹준님을 뵀습니다. 원장부님 부끄럽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어찌 아니겠어. 향을 피우지 않았으면 모두 당신을 인정했어. 원장문께서 직접 우파를 끌고 대의에 오셨으니 여독이 심하시겠지요. 이번에 난궁모가 주인의 도를 다할 것이니 이곳에 적어도 열흘 머물러 주셔야겠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보시면 관장문과 사제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술잔을 기울이고 싶군요. 허나 새로운 대업이 시작된 때이니 맹주께서 몸을 빼기 어려울까 염려되는군요. 12시즌이 부족하다면 하늘에 더 빌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귀한 손님과 친구들 소홀히 대접할 순 없지요. 하하, 좋소. 그렇다면 관문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명을 따르겠소. 점청의 사람들은 모두 맹주님의 안배에 몸을 맡길 것이니 또한 무언가 본부가 있다면 힘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소. 하, 못습니다. 관영님의 그 말씀 기다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봅시다. 난궁세백 우리 맹주 축하드려요. 현재 좋은 말 해줘 고맙네. 우린 한 식구나 마찬가지니 그렇게 서먹하게 굴 필요 없네. 아버지, 상관대인께서 아직 이곳에 계십니다. 조소열과 좀 가깝게 지내시는 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우리들. 너이 너 무공도 허접하고 머리도 나쁜 게 너 빠져 이씨. 시바야. 바로 장관대행과 관보사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욱 조현지가 친근하게 지내려 하는 것이다. 조정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으로 강호의 협의가 굽어져서는 안된다. 장관대행이 조정 측 인사라만 당무는 강호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를 상징하니 우리는 남궁세가는 반드시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의 중책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 남궁호는 사람이 됐어. 이 아저씨는 제 아들놈이 심의가 저놈은 사람이 안 됐어. 아버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야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인이 동문 사형제들과 함께 이 성대한 자리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리고 맹주님의 종기의 풍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조섭이 먼저 내 말 들어줬으면 하네. 맹준이 말씀하시죠. 내가 비록 맹주를 맡았으나 결코 제멋대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 없네. 중간에 연락 취하고 조율을 하겠지만 큰 일을 이루려면 그런 거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지. 내가 덕망을서 모두 무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내 행동이 부적절해 허물이 있다면 전하의 모두가 날 꾸짖고 벌할 것이다. 나와 중령형 교분이 깊으니 장문의 고고하고 오만한 성정을 잘 알고 있지. 그 또한 전임 무링뱅적 용공자 앞에 지금 자네가 하는 말을 했었다니. 그랬습니까? 그의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하였으니 니엠이? 그랬나? 오니 상군, 내 이름 없는 백성으로 왕의 교화 따위 따르지 않았고 늘 경전에 벗어나 도리 배반했으면 규율을 무시하고 법도로 넘어서길 수였지.
그저 마음에 내킨 대로 한바탕 통쾌하게 뜻을 펼쳤으니 스스로 해야 할 것에 혐의를 저버리지 않겠고 내 양심에 거리낄 것 없었다. 자부하오. 정과 사는 내 안에 있을 뿐이 세상의 평판이야 그대들을 묻겠소. 당문이 그대들과 함께한 일을 도모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오. 이는 본인이 오만불손 해서가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당문의 불씨를 지키기 위함이오. 이런 말을 하고서는 결국 구마교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당 장문과 숭산의 고승들 가장 먼저 달려나갔었지. 역시 우리 장모님이십니다. 자네가 하려던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지.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 당문은 당문다워야지. 그 5만원 기계 깎아낸다면 얼마나 갚겠는가. 난 말을 굳이 할 필요 없네. 가게나 그대들은 그대들을 옳다고 하는 여기는 일을 하게. 만약 그 뜻이 나도 동의할 만한 것이라면 나 또한 온 힘을 다해 그대들을 도울 걸세. 맹종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신호는 아닌 게 누가 그 풀 것 같은데, 썰을 풀 것 같은데 막 그 악문이 무림맹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림맹에 반대하기 위함이고 니규와 한패이기 때문이다. 무림맹을 치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쎄한데. 심아, 무림 대회 잠깐 버틀게 모두 다녀가셨느냐? 예, 오늘 창간 6대 문파 비롯하여 개방, 창방, 비석방의 3대 방파, 각 주의 중소문파들과 연합회, 심지어 화염산 검각계 모든 맹주께 인사드리러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분들만 남으셨군요. 맹주님, 길시가 되었습니다. 길시가 몇 시야? 좋은 운수 대기할 때 그 길시인가? 좋은 시간? 길시는 좋기에 한 시즌 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도 무방하지 않겠소.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20년을 기다렸는데 이 잠깐의 시간이 뭐 그리 될 수겠소?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기다릴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반 시즌 정도입니다. 반 시즌 기다리면 착하네. 반 시즌이면은 1시간인데 1시간 기다리면 개착하네. 아주 저녁에 우리 형제끼리 한잔하겠나. 원영, 내 신분과 지위가 예전과 크게 달라졌으니 당신도 이제 나를 대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오. 나는 무리맹주이지 않은가. 앞으로 함께 일할 날이 길겠지. 그러니 자네도 나에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아버지, 심하는 아는 분께 인사 좀 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녀오거라. 뭉쳐라. 뭉쳐라. 천하야. 네. 네가 밖에 유학한 동안 사귄 친구가 없었느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통한 친구가 몇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걱정해주신 건가? 그럴 리가. 남궁원은 널 싫어해. 할아버지께서 권하셨던 유학에 대하여 넌 어찌 생각하냐? 예,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점창파의 검이 비할 데 없이 빠르다들었는데 오늘 보니 명불허전이더구나. 조금 뒤에 아버지가 관운객과 정혜생 두 분을 모시고 연애를 할 것인데 너도 의견을 정지하고 와서 두 분을 모시도록 해라. 네, 반드시 제가 아버지 얼굴 먹칠한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내는 거네. 그러니까 또 좋은 취급을 받으면서 보내긴 하는 거네. 좋은 곳으로. 자기 눈앞에 있게 하기는 싫지만 자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얘를 잘 도와주라는 말을 지키는 그런 거긴 하네. 그리고 그분들이 데리러 돌아갈 때 너도 따라가서 유학을 하도록 해라. 제가 데리러 말입니까? 하지만 듣기로 그곳은 아주 춥고 길도 멀어 오가기 매우 어렵다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효도를 다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남궁세가의 사내라면 마땅히 가문을 가슴에 새기고 공을 세워야 한다.
강릉에 심화가 있으니 네가 점창으로 유학 가는 것이 가문을 돕는 길이다. 아버님, 하지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집을 나섰을 때 연이어 기현을 만났고 우연히 세 분의 고수를 만나뵙게 되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네가 점창에 가서 검을 배우지 않아도 좋다. 어느 무파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하지만 강릉이나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아라. 그래, 눈앞에 그냥 보기 싫은 거네. 난 잘 챙겨주려고 점창의 검술이 뛰어나니까 그나마 거기로 가라 라고 하는 거네. 아버지, 제가 그리 싫으십니까? 저는 얌전히 소리 없이 지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물러가거라. 아버지, 당신은 당대 영웅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인데 유독 저에게만 이래도 악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집에 나선 지 세 분의 고수께 무공을 전수받았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무공이 그리 뒤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도, 이제 검이 아니라 돌을 쓴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궁천이? 저도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남궁세가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네가 이곳에 지내면 일생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멀리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궁천이가 받고 싶은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는데 얜 사랑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애초부터. 자식이라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있으니까. 인의를 품으신 남궁가의 가족께서 친아들을 어찌 이렇게 대하십니까? 영야, 드디어 날 보러 와주었군. 정말 오래 기다렸어. 본 궁은 과부로 지내고 있으나 여전히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자중하시어 스스로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본부인 금향군 온치과부 무림맹주를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인의 눈이 어두워. 뭐야, 이궁장님이시군요? 눈 가리고 걸으시는 건가요? 제가 여기 멀쩡히 서 있는데 왜 와서 부딪히는 겁니까? 엉엉. 남궁세가는 품격이 고상하여 하인들이라도 함부로 때리거나 욕할 수 없는 법. 이궁자님이라 해도 잘못 저지르면 고개를 숙여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는요, 교양이 없는 것입니까? 아, 깜빡했군요. 이 녀석은 애초에 가르칠 어미가 없었지? 와, 집안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데 그래도 집에 남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앤데 불쌍하구만. 니켜, 너희들 모두 꺼져. 이 어른도 몰라보는 녀석, 너희들 쫓아가서 혼쭐냈잖아. 아주 흠씬 두들겨 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예. 기다려라. 오늘은 무림대회인데 너희들 손찌검 한다면 천하 영웅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건 뿔을 내내면 멀리 떨어진 곳을 끌고 와서 해라. 얼굴은 떼지 말고. 만약 얼굴에 흉터가 생기다면 중병에 걸렸다고 둘러댄 뒤 강릉으로 데리고 돌아가라. 예. 2단계 집안 어른이니까 궁천이는 적당히 된 것 같으니 빨리 돌아가서 가족께서 온부인과 어떤 이야기하는지나 들어보자고. 이 공장을 맨날 때릴 수 있지만 저 두 분 때려보는 것은 천재 일우의 기회라 할 수 있으니 훨씬 볼만할 거야. 맞는 말이야. 가자. 나는 남궁천이 아니야. 그저 천한 잡종일 뿐이야. 누구도 날 인정해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아. 아버님도 날 버리셨어. 네가 그렇게 쓸모없으니 그들이 널 무시한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나. 이교인가? 원무혼.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공을 세워서 그들이 널 다시 보게 만들어야지. 당신은 누구요? 네가 원숭이형이라 부르는 그 반쪽짜리 스승이 이 몸의 앱이다. 그럼 내가 누구일 것 같으냐? 그렇게 보니 정말 원숭이 형님과 꼭 닮으셨군요. 소유께서 정말로 원숭이 형님 아드님이십니까? 이 몸의 그의 자식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굳이 남의 애비를 내 애비라 하겠냐. 됐으니 너도 날 아드님이나 소유비라 부르지 마라. 그냥 원형님이라 불러. 얘 누구야 근데?
뭔 형님? 요 귀여운 거 우리가 처음 만난 기념으로 이 엄청난 콩로 너에게 주마. 뭐야? 이것은? 내가 전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유이자 세상 사람들은 구할 열쇠다. 어쩌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보일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타영, 맹주님과 옴부님께서 아까부터 서로 노려보지 꼼짝도 않고 있는데요. 두 사람 금슬좀 짝겠다고 원수가 된 일을 모두가 알고 있긴 한데 갑자기 설마 싸움 벌어지진 않겠죠? 남의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그냥 보고 있기나 하자. 일이 오랜만에 만나도 나에게 그리 할 말이 없어. 원래 많았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입 아프게 말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당신이 날 원망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 일은 당신에게 불공평한 일이었지.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 당신은 죄 지은 사람이 어디 봉궁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가련한 이공자를 보고 있으니 절로 탄식이 나오는군요. 그 아이가 뭐가 가련하단 거요? 난공세가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자랐으니 그동안 의식주에 부족함이 있었던 적은 없어. 당신은 돼지라도 기르는 것입니까? 그는 사람이고 당신의 피부치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에 나왔으니 당신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아니요, 그 아이는 당신이 나에게 복수를 위해 이용된 희생양일 뿐이요. 그를 볼 때마다 그 어미의 가증스러운 얼굴 떠올라 증오를 억누를 수가 없어. 나를 10여 년 동안 괴롭혀놓고 아직도 충분하지 않단 말이오. 어찌 충분하겠습니다. 이 한 해는 기약이 없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온대영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금양각에 당신을 찾아가서지 깨진 거울을 다시 붙이겠다고 호황된 꿈을 아니어서 단지 보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이였던 거야 대체? 얘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기억납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죠. 대나무 울타리가 당신을 막을 수 있을 리 없었지만 당신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안고 있었어. 강령사, 해설시청자, 만학 성품도. 그것들은 당신이 예전에 갖고 싶어 했으나 얻지 못했던 보물들이었지. 난 그렇게 빗속에 가만히 서 있었어. 제가 원할 때 얻지 못하였으니 나중엔 저도 바라지 않게 됐던 거. 그리고 당신이 우산을 들고 나왔을 때 나는 하늘이 가엽게 여겨 드디어 당신이 마음을 움직였다 생각했어.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있는 법이니 비록 물에 빠진 개일지라도 봉국은 똑같이 선심을 베풀어 짓겠지요. 당신의 선심은 날 해치려는 계량이었어. 이악과 검은고 소리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더럽고 추악한 어미와 하룻밤 정을 통하게 그 아이가 태어나게 했지. 당신은 재미를 보았으면서 어찌 그리 엄살이십니까? 그 아이의 어미는 당신께게 일편단심이었는데 당신이 그래도 대의를 추구한다면 어찌 한번 기꺼이 희생하지 않단 말이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부러 다른 여자랑 야스하게 만들어서 애를 가지게 만들었냐 그거지.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여자가 그리고 대체 또 누군데? 그건 그 여자 일방적인 면모였어. 내가 그녀를 얼마나 혐오했는지 당신이 어찌 모른단 말이야. 말 한번 잘 하셨습니다, 난구마. 제가 온부인이 된 것이 바로 당신이 힘껏 주선한 결과 아니었습니까? 온대형은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은 뼈가 녹아내릴 지경이었단 말이오. 온대형은 일편단심이고 난궁천의 친어미는 일방적인 연모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말 알기 어렵군요. 첩의 자질을 우둔해 알지 못하니 공작께 부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영향. 아주 오래전 소영의 향이 남궁원에게 지금과 똑같은 말로 바둑을 가르쳐달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소녀의 눈동자에 바다처럼 깊은 연보의 청이 담겨있었고 늘 일부러 약한 척하면서 사랑한 남자가 제주도 뽐내며 빛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옛날에 온향이 얘를 영향이 얘를 좋아했구나. 근데 그걸 얘가 안 받아준 거야. 안 받아주고 자기 온 모식갱이 걔를 이제 소개시켜준 건데 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일찍 죽어버린 거고 막 그런 거겠지. 스라의 자식도 없는 것도 그 죽을랑 말랑 하는 애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거겠지. 세월이 흐르고 상황도 바뀌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소영향이 아닙니다. 다시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형제의 정 사이 후자를 택하셨지요. 그리고 술과 여색에 빠진 척 제 마음을 식게 했어요. 제 마음은 식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서툰 연기 때문은 아닙니다. 스스로 대역력을 자처하던 당신께 결국 저를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관인께서 사람을 시켜 난궁세가에 중매를 넣었을 때 당신은 날 감싸주고 날 위해 분노해주길 제가 얼마나 바란지 아십니까? 하지만 당신은 온갖 정성을 다하며 오히려 저를 시집가라고 설득했지요. 저러한 존재 당신에게 있어 그저 아무렇게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소. 나는 그저 후회하였소. 그날 마음에 드는 소리 했었던 것.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고 후회하였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겠소?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점점 멀어져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가? 그렇구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강호의 벗들이여. 본군과 난궁카즈는 올해 원한위에 있어 불구대천의 원수에 모두가 할 것이요. 송구스럽게 금양궁은 그를 맹주를 받들기 원치 않으며 하물며 그의 명령 따른 것을 말할 것도 없어.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작금의 영웅들 중 누가 난궁카즈만큼 교류가 넓고 천하에 훌륭한 벗들을 두고 있으며 또한 뽕이 높으면서 인의를 품고 있겠소. 비록 본궁은 그에게 원한이 있다 해도 사사로운 마음을 현인에 해칠 수 없소. 나는 당신이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이에 외람되지만 감히 천하 영웅들께 이 자리에서 증인되어주길 청하오. 본궁이 이 자리를 선포하오니 오늘부로 궁영궁을 해산하고 근본세소의 강호에 의해서 은퇴할 것이오. 무엇이? 이 말이 나오자 무림 영웅들은 크게 술렁했다. 이거는 원래 말하기로 했던 거죠. 대신에 얘네가 어디 갈 데가 있나? 갈 데가 없어서 제자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겠지만 제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자들을 받아달라 했거든. 근데 나는 일단 받아준다는 말을 안 했잖아. 3, 4형이면 받아준다 말할 것 같긴 하다. 3, 4형이면 우리 지금 새가 좋지 않으니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자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금양궁은 무림에서 가장 청렴하고 고귀한 것으로 6대 운빨 초월한 존재였다. 비록 여인들만으로 이루어졌지만 3대 세가 비견해 부족함이 없었으니 결코 얕볼 수 없었다. 더욱이 궁인들은 문무를 겸비하고 재주가 많아 수많은 영웅들을 앞다투 흠모하였는데 어찌 이리 말 한마디로 해산할 수 있단 말인가. 영향, 당신 진심으로 하는 말이오. 금양궁이 의지할 곳은 의지할 곳 없는 여인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천하 여인들이 동경한 이상향인데 당신이 해산한다면 궁인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궁인들은 자유가 있는 몸이 제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 스스로 갈 길을 찾을 겁니다. 아직도 강화에 미련이 남은 이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어찌됐거나 저는 이 혼탁한 물에 발을 뺄 것입니다. 맹주께서 차마 보기 안타깝다면 그녀들을 좀 더 보살펴 주시는 게 어떠셨겠습니까? 제가 금양궁을 해산하고 멀리 떠나면 더 이상 당신과도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잠도 편히 잘 수 있을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가지 마시오. 맹주로서 이렇게 실태를 보여서 안 되지. 짝! 차라리 내가 무리맹주 하지 않을 테니 당신은 금양궁을 해산하지 마시오. 당신이 얼마나 어렵게 오느냐에 이러는데 이런 기괴하는 말을 하시다니. 맹주의 자리가 당신 마음대로 그만둘 숨자리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원랑 왕춘효를 아직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런 내 가장 친한 벗이었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아미상의 칠성변수 옴무회와 그 누이 벽수선자 옴무하는 기억하십니까? 온대영과 옹소매 당신의 남편과 신우이요. 용왕도 상관준 당신의 당제 남궁호 이만공자 신독창 복진작 장백산 목숨 잃은 유나라 유민 야율경형 병홍 소청랑 개방의 천금수 이상공을 기억하시는지요? 또한 숭상의 일심대사 유범대사 촉중의 당이 당면 당가인 청성의 유한자 허자르 공동파 철거문 철동거 엄세유 얘네가 다 누군데? 전진계 소도사 사마치기 강남의 악기 소영양도 있습니다. 얘네가 다 누군데? 이 말을 왜 하는 건데?
오랫동안 그들에 대한 이야기 듣지 못했지. 그 벗들 중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설령 무사하다 해도 이미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졌으니 이번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구려. 이 이름들은 10년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지도 모릅니다. 허나 당신만은 잊어서 안 됩니다. 모두가 당신의 황당하고도 아름다운 꿈을 동경하여 목숨을 버리고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겠지. 그런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고 모두의 유지를 짊어지고 당신의 일생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남궁은 저는 당신이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당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무림 영주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때 호영양이라는 애가 얘를 좋아했던 만큼 좋아했던 이유가 그 이상을 품었던 그 자세잖아. 근데 자기랑 있었던 일만은 왜 그랬냐 라는 거지. 나머지 모습은 왜 그렇게 다 신경 써주면서 정작 자기한테 왜 그랬냐 이런 복수들을 한 거지. 금양궁이 정말 이렇게 해산되는 건가? 난 혹시 당문에 더 있기 힘들었지만 금양궁에 의탁할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산할 수가 있지? 금양궁 사람들은 딱히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 오히려 큰 짐을 내려놓아 후련해 보이는 것 같다. 아마 예상했겠지. 비록 금양궁과 친분이 있던 강호인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녀들을 만류하지 않고 잇따라 축복의 말을 건넸다. 이대로 평안하게 무사히 강화에서 은퇴하는 것도 사실 나쁜 일은 아니지. 강화에서 언제까지 계속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니. 편안히 살면서 자신의 생업을 즐기며 사는 게 뭐가 나쁘겠어. 맞습니다. 대사님께서도 계속 강호를 떠나려고 하셨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죠. 강포위 같은 경우에는 대사용이라는 자리 때문에 대사용이라서 아마 4사형 정도만 됐어도 강호를 떠났을 거야. 잠깐! 이기와리! 저 남궁천은 오늘 천하 영웅들께서 모이신 이 자리를 빌어 한 사람을 고발하고 천지를 뒤흔들 만한 비밀을 하나 폭로하고자 합니다. 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당장 이따 볼지 못하겠냐? 저놈을 잡아라! 사람 죽였어? 이 녀석 무공 언제 이렇게 강해졌지? 그럼 아까 왜 그냥 막고 있었던 거야? 이 일은 무림의 운명과도 관련이 깊으니 저를 막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설령 형님이라도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우선 나에게 말해보거라. 싫습니다. 형님은 또 제 공을 가로채려 하는군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좋은 거 제도 형님 샷지였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설마 얘가 3명의 고수를 만났다는 게 니교인가? 니교 3명을 만났다고 하면 이 정도로 세지는 게 말이 되는데? 지금 뭐라 했느냐? 대공자 서두르지 마시지.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말할 거죠. 귀하는 누구십니까? 이문이 먼저 답하겠습니다. 원무헌이나 작자이고 아미파의 무자 학렬로 장모님과 같은 학렬이요. 내 이름 모른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설마 풍준기와 원승풍을 모르진 않겠지. 모르는데요. 그니까 지금 원수풍 사성을 말한 것 같은데요? 가제 가서 그를 이리 데려오거라. 알겠습니다. 원형님 그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 믿기를 자처하는 것 아니냐. 할 말 있으면 어서 빨리 짓거리기나 해라. 곧 사람들 몰려들면 너나 나나 다 못 가진 고기가 되어버릴 테니. 네 형님 감사합니다. 원소엽 아미파 장모님께서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중원에서 유명한 풍신 해무진 사형이군. 나도 마침 장모님을 한번 배워야겠다 생각하던 참이었으만 일단 대공자의 남궁 풍류선부터 한번 맛봐야 할 것 같구려. 남궁천은 가슴을 움켜쥐고 몇 차례 심호흡했다. 그렇게 깊은 심호흡으로 용기를 북돋은 후에야 비로소 목소리 높여 외쳤다. 영웅들이여 절대 금양궁을 산 아래로 내려가게 둬서 안됩니다. 그들의 고고한 모습 안에 허울일 뿐 실상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입니다. 그 이유는 금양군주 온부인은 바로 마교의 인간도 법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인간도라고? 이게 지옥도에 하나씩 따서 축생도, 인간도, 뭐 이거 염라도 뭐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인간도가 정체, 인간도랑 축생도였나? 그 정체가 모른다 그랬어. 근데 축생도는 저번에 스스로 나타나서 개방 방장이 스스로 나타나서 알게 됐고, 인간도를 몰랐었는데 인간도의 정체 나왔네. 왜 해산하려고 그러지? 저놈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금양군은 모두가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불쌍한 이에게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 그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거든. 나는 그동안 저자를 공정해서 알고 보니 이렇게 시비 분간할 줄도 모르고 남의 명예를 더럽힌 멍청한 자였다니. 산 위의 흑객들은 그의 말을 듣고 황당하면 실수를 흘렸고 비웃는 자도 적지 않았다. 일찍 이궁자는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서출이며 가문의 적장에 망칠 끼쳐들었는데 이번엔 헛소리를 듣고 세간이 이목 끌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보통 편지가 아니겠지 아마. 하미타불 이궁자, 금양궁 사람들은 정전이 꼭 품격이 높으니 이로 계산하여 또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당신이 온고인을 고발하여 그녀가 마교의 법왕이라 주장하셨는데 그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당신이 남궁과 이궁자라 해도 이 논악과 천하의 영웅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인간도 법왕과 축생도 법왕이 주고받은 선신의 증거입니다. 대사님 한번 직접 보십시오. 이거 정말로 금양궁제 빌체로군요. 그녀가 쓴 서화와 똑같습니다. 문합이 그녀의 재능을 존경하여 그녀가 서화 한 폭을 소장하고 있으니 절대로 잘못 볼 리가 없어. 이 편지에서 죽생도 법왕을 오라비라 부르고 있으면 더없이 친밀하고 실로 염치가 없습니다. 과연 요괴의 작태라고 할 만하다.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양군주의 인품에 대해서 나 남궁원이 보증할 수 있어. 아니 금양궁자. 아버지, 저 요프의 유사선을 말에 해놓지 마십시오. 소자는 그것이 미혼대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까 검은 것 한 것도 아버지 마음을 홀리는 수작인 것입니다. 때렸다. 지 아들을 이런 자리에서. 이 짐승마도 못한 놈아, 당장 그입 다물지 못하겠냐? 맹주께서는 금양궁의 직위 일시 그녀의 필체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편지를 가져다 직접 살펴보십시오. 난고천 마을에 사람들 웃음 쳤다. 혁명의 보증에도 사람들은 모두가 완전 믿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난궁원이 편지를 읽었더니 머지않아 얼굴 잿빛으로 변하였다. 그 모습 첫마디 말보다 확실하였으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 편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인간도라는 말을 믿지 않아도 축생 전 개방 방주였던 왕이랑 이름이 되게 헷갈린다. 왕법왕이라고 할까? 걔랑 소통했다는 거를 얘한테 말했어. 남궁천한테는.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형제 맺어서 의자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궁주님께서 떨어져. 금양궁 제자들이여, 풍후지 방언을 펼쳐 궁주님을 호위하라. 예. 설화삼에 우리 둘이서 음양진안에 나누어 밟을 것이다. 예. 금양궁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기이한 지법을 펼쳤다. 천계지계 풍영운서 지법이었어. 진안을 밟고 서자 형세가 쉼없이 흐름을 돌았다. 한 살을 건뽑으면 파란의 궁인이 서로 어머매줄 수 있었다. 이 지법은 삼국시대 명제상 제갈량에 출연한 팔진도의 근거를 두고 있어. 정도머림이 일어나 금양궁이 10배가 넘었지. 옹합지지를 불과하다 소리치며 몰려다니기만 할 뿐. 어찌 이 씨는 깨트릴 수 있겠는데. 결국 진법은 막혀 한동안 대치되었어. 얘 걔잖아. 잠깐만. 얘 걔잖아 얘. 배신자. 우리 운파에 들어와서 뭔가 싸하다 했어. 하중선. 그래 이름도 맞네. 얘네 얘 맞아 얘. 얘가 우리 문파
이사영이랑 같이 배신 때렸던 그놈 아니야. 그 닭 갖다 달라고 했던 애. 이 치킨놈. 호호. 결국 이렇게 돼버렸구나. 남궁천, 어찌 그런 헛소리를, 어찌 이렇게 함부로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야. 네 말대로면 나도 네 교회 일원이란 말이냐. 화분이 안 그런가요? 넌 당연히 네 곳 사람이 아니지. 역시 그럼 그렇죠. 이 금양궁의 모든 사람 중 오직 너만은 그렇지 않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화분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이것도 무슨 과제나 시험 같은 건가요? 어릴 때부터 금양궁을 잘하는데 제가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를 리 없잖아요. 사부님 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사부님께서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해주시면 저는 무조건 믿겠습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어서 모두에게 말씀해주세요. 사부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몸보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의 시선을 맞추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존경과 애석함에 담겨있던 눈빛들이 순식간에 저기로 변해 있었다. 모두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녀의 변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저 편지를 구한 것도 어떻게 구한 거지? 일부러 누구 퍼뜨린 건가? 근데 아까 방문해서 받아달라고 할 때 안 받아주길 잘했다.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대는 비록 금양궁의 지자이긴 하지만 인간도의 교도는 아니지. 그대는 대협 용연의 후손이며 그대의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무림에 큰 공을 세웠으니 분명 모두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맹주께서는 인의로운 분이시니 필시 그대를 배려해주시겠지. 어서 가시오. 세상이 밉다 하는 애들이 네 귀에 들어갔던 거네. 세상이 밉다. 그래서 얘는 잘못된 애가 아니고 덕을 많이 쌓은 애 후손이고 하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넌 네 교가 아니다 라고 얘 빼고 전부 가르침을 줬던 거야. 그나마 인의는 남아있긴 하네요. 뭐 조금이나마. 원보이는 그리 말하며 무리민들의 안색을 살폈다. 용현의 이름 나오자 모두가 동의한 기색을 보였다. 금양궁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으나 용성에게 안타까운 짓을 벌였다. 제가 어떻게 사부님과 사자매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금양궁은 이미 해산하였으니 지금 10개 남아있는 거 오직 니교 인간도 뿐이요. 그대는 여기 소속도 아닌데 미련 잡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다. 설마 무림맹주의 딸이 니교에 가입이라도 하고 싶단 말이오? 무림맹주의 딸이라고? 용상이? 그럼 난궁상이야? 얘도? 얘가? 얘요? 아, 전 무림맹주가 그거였지. 전 무림맹주가 전 무림맹주의 용 모시기였지. 그럼 비켜서시오. 괜히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궁인들은 명을 들으라. 책문을 열어라. 선아, 네가 용상을 집 밖으로 내보내거라. 따라오세요, 용녀혀. 그대는 네 교의 사람이 아니 설령 가만히 있다고 해도 진영 안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된답니다. 나중에 우리의 힘을 합쳐 적과 맞서 싸울 때 당신의 갑자기 대의멸친의 각오를 다지지 않을까 경계해야 하니까요.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가 얌전히 걸어나갈 거니 아니면 이 위급한 상황을 고집을 나중에 공주님을 보호해야 할 내일 기력까지 전부 소모시킬 거니?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안 된단다? 어쩜 그렇게 마음이 약할 거니? 주변의 무리 동도를 좀 본받아야 해. 저들이 어쩜 저리 매정하게 돌변할 수 있는지 보고 배우렴. 너처럼 그렇게 착해 빠지선 그렇게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니? 용상아, 미안하다. 이런 집단일 줄 몰랐다. 미안하다. 사부님, 이렇게 큰일을 제게 숨기셨다니 제자는 매우 상심했습니다. 제자는 앞으로 오랫동안 토라져 있을 테니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상아, 네가 방금 좋은 말 했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더 씌우는 말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끝까지 부인하실 건가요? 아니면 호위망을 뚫고 산으로 내려가실 건가요? 뇌천 대장 항룡회
술에 둔해 수천수라. 하늘에 번개를 감은 용조차 오만에 빠지면 자칫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으니 기반을 무너지더라도 기다린가인 대로 그저 맑은 하늘을 기다릴 수밖에. 인간들은 그냥 인간 세상에 맞서 맞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인간이 짐승이 아닌 건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낫지 공존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금양분주 온부인 이 일에 대해 당신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오. 결국 당신은 마교 사람인 것이오, 아니면 저 남궁의 송에게 모함당한 것이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억울한 일 당한 거라면 거리끼 없이 말하시오. 여기 있는 모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아니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평소에 금양궁이 6대 세력을 넘어선 고고한 집단이었다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 말을 들어준다는 건. 그런데도 그 말 하네요. 남궁세가 이공자께서 하신 말은 거짓이 아니오. 금양궁이 바로 인간도이며 본궁이 바로 니교 인간도 법왕입니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다. 그녀가 인정하자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고 정파 인사들은 모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일찍이 숙생도 법왕이 직접 개방에 잠입해 손쉽게 정파의 근간을 잠식하려 했었어. 다들 그 속셈을 지극히 음험하다고 여겼어. 결국 참지 못해 정체도 드러났다 패하고 죽었으니 그중 불행 중 다행이었다. 심지어 저 죽은 것도 자기가 스스로 죽을 계획을 판을 짜놓은 거였어. 축생도 법왕 왕법왕이었잖아. 그게 아니었으면 남궁은 사라졌을 거야. 헌데 이번엔 인간도 법왕이 고상함과 정의를 내세우고 명성을 얻으려 했었다니. 우리민들의 금양궁을 언급할 때 칭찬과 감탄이 쏟아졌고 교본을 맺고 싶어도 맺지 못한 이들이 많았는데 설마 마교의 무리였을 줄이야. 남궁천이 폭로하지 않았으면 잠깐만 실수로 스페이스바 되겠어. 이후 결과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 참혹했을 것이다. 금양구 여자도 전부 인간도의 유녀들이었다고? 맙소사, 난 왜 금양구 사람과 혼인의 가문을 빛내길 바라고 있었는데 모르고 아이라도 낳았다면 내 자손도 모두 마교의 자식들이 되었을 거 아니까. 스스로 고결한 척하며 곳곳에 훌륭한 사내들을 함부로 죽여댔다니 알고 보니 자기들이야말로 못돼 먹은 인간들이었구만. 퇴. 내가 말했지, 암 타고 우는 것이 절대 좋은 일 아니라고. 남녀평등이라니 개소리 집어쳐라. 내가 보기엔 사람이 망하려니 별 유사스러운 것들이 다 나타난 모양이로구나. 고대에 달기와 포사가 있었으니 오늘나 마교의 요소 소용량이었구나. 이거를 여태까지 쌓아온 것들을 전부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치, 모든 쌓아온 게. 근데 마교랑 왜 공존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는 걸까? 왜 마교라고 마라고 붙일까? 마라고 니교잖아. 정식 명칭은 니교인데 마자를 붙이면은 정말 안 좋은 거에다가 마자 붙이거든요. 사악한 것들, 막 사이한 것 중에 나쁜 것들만 마를 붙여. 완전 흉악범죄자 이런 애들을 마두라 부르듯이. 마두가 아닐 수도 마교가 아닐 수가 있잖아. 그걸 왜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물론 얘 때문에 그거 아닌 것 같긴 해. 금양궁 물을 포위하라. 저 여부를 죽여라. 우리 정파는 마교가 양립할 수 없다. 맹주여, 이 광경을 똑똑히 보고 들으십시오. 내가 인간도 법왕이라 말했을 뿐인데 이자들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실제로 내가 악행 저지른 걸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분명 사람 해친 적이 없는데 멋대로 원수로 여기고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대업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입니다. 사람 위에 들어져 있는 편견 말입니다. 대세는 휩쓸리는 군중, 주입된 거짓, 증오,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리석음. 저희는 이미 강화에서 은퇴하였으니 이제부터 속세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대여분들께서는 어찌 그리도 다그치시는지요? 설마 지난날의 정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가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답다니 참으로 뻔뻔하구나. 우리는 너희와 진실한 교를 맺었구만. 너희 유년들은 뱃속에 음흉한 생각을 품고 명성을 얻으려 천하 영들을 속이려 하였구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겁이 난 정의에 호소하는 것이냐? 네, 정작 피해 입은 거는 당문밖에 없어서 당가만 좀 얘네 까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피해 입은 거 있냐? 하긴 얘가 변장하고 들어왔으니까.
변장하고 들어온 애도 있다 보니까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 맞습니다. 인간 도라니. 이름만 봐도 사람 갖고 노는데 능하다는 거 알겠어. 액들같이 사마에 또 무슨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요. 더는 위선 떨지 마시오. 전부 억울한 누명이라고 할 수 없겠는걸? 너는 우선 입부터 다물거라. 여러분 잠시 진정하시오. 여기 보면 오해가 있을 겁니다. 굳이 남궁모의 말을 들어주시오. 제가 아는 온보이 결코 악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양궁은 비록 여인들의 문파이나 강호에 몸담은 선을 행함에 있어 남들보다 뒤처진 적이 없었어. 남궁 대역의 인품을 모두 잘 알지. 하지만 대역께선 민세기에 홀려 거짓말하셔서 안됩니다. 그 아귀도 지옥도 축생도 삼도 법왕은 모두 극악무도한 분들 아닙니까? 유유상종이라 하였으니 인간도 법왕 저 여자 또한 그 악당들과 한패인데 어째 불순한 의도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축생도랑 인간도 두 개 다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이었네. 니교가 사실 나쁜 애들이 아닐 수도 있겠네. 걔네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애들이야. 축생도도 근데 축생도랑 인간도랑 얘네 둘은 법왕은 서로 그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이 같을 수 있겠다. 게다가 원래 정파 출신이기도 하고. 남궁대역께서 이렇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신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대의명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대역께서는 저 여부에 애정이 있다 하셔도 우리가 저들을 도륙내는 것을 저 가로막을 수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녀를 건드리려 하느냐. 먼저 내 손에 들은 바둑판부터 상대할 것이다. 무림맹주 상관대인 부디 진안에서 이야기 좀 나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첩이 보장한 건데 궁인들은 절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음표 좀 보나? 좋소, 내가 낭장하겠어. 원형 안됩니다. 당신이 저곳에 들어간 건 스스로 불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형과 온 부인이 애정을 모르는 이가 없으니 당신은 맹주로서 의혹을 피해야지요. 당신이 나서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비난을 피하기는 저희들 어찌 사람들 규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림맹주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서지 않다면 오늘 이 사태가 어찌 수습될 수 있겠는가? 아드님께 대신 맡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는 당신이 정성껏 키운 후계자이니 당무공과 담력 두루 갖췄으나 경험이 부족하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저로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 그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의 말이 일리가 있다. 심아, 이리 오너라. 소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장관 세속을 따라가 배짱이 있느냐? 바라던 일입니다. 내공자 갑시다. 아버지, 속임수가 있을지 모르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정의 관리이신데 어찌 몸소 위험을 자청하십니까? 너 빠져 이씨, 상관형 이씨. 놈들은 날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까. 그랬다가 인간도의 반역자가 될 테니까. 봉대인께서 여기 계시니 명령만 떨어지면 금연고부 사람들 모두 섬멸될 것이다. 근데 얘네 둘은 죽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오라고 한 거는 무림맹주가 오라 그랬지. 남궁심이 오라고 한 건 아니거든. 형랑자 당황하지 마시고 공공자 곁에 도와드릴 것이니 분명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대공자님도 부디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그 한마디면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파울에 쓰면서 지랄봐 이 새끼야. 이 지랄한 놈들이 많냐 점점. 난장판이구나. 난장판이 멀쩡했던 물인데 얘가 어쩌다 이 지경 된거지? 금양궁 온부인이 법왕이고 금양궁은 인간도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며칠 전까지 마골에 머무르고 있었던 셈인가? 안락한 곳이라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 굴이었구나. 난 금양궁으로 옮겨갈 생각까지 했었는데. 비록 금양궁이 진법에 의지하여 잠시 버티고 있지만 인원수 차이가 너무 크니 설령 손잡게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난국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금양궁은 이곳에서 멸망한 운명이로구나. 어떡하자요? 좀 진정해. 원부인께 맹주와 상관가져 불러 상의하자고 했잖아. 우리는 우선 상황 좀 지켜보자. 스스로 걱정할 걸 만들지 말고. 원부인 명령을 내리자 풍호진이 한 줄기 길이 열렸다.
곧이어 사람을 들여보내니 곧바로 물 흐르듯 다쳤다. 이 진법은 안팎을 모두 경계하는 구조이니 돌파하는 것만큼 다시 나가기도 어려웠다. 경공이 뛰어나 한 번에 6장의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진영을 빠져나가기도 만무해 보인다. 1장이 몇이었지? 어쨌든 빠져나가기 어렵다. 후배 남궁씨 선배께 인사드립니다. 남궁어는 안 온 건가? 가부께서는 만인의 존경받는 무리맹주이시기에 직접 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군자는 위대한 담 아래 서 있는 법이 아니라 하였으니 부디 공주께 양해해 주십시오. 선배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후배가 귀 기울여 공소히 듣겠습니다. 알겠다. 공주께서 무슨 일로 나를 지명하고 계시니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상관 대인께서 본궁의 꽤 법왕이라는 사실에 그들 동요하지 않으신 듯하군요. 관직 생활하며 갈고 닦은 재주가 많진 않지만 희로애락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은 것쯤에 예사로운 일이지. 정치판에서 얼굴 드러내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신가요? 그럼 됐습니다. 상관주는 강화의 풍파를 겪어온 무림의 원로이면 남궁씨 또한 문무를 겸비해 훅기시도록 대장부에 아우 기계가 있었다. 그 사람은 포위만 깊숙한 곳에서도 조금의 두려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감탄했다. 본 궁은 대인 그리고 맹주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조정과 무림맹은 어찌 그리 모질게 몰아붙이고 절대 용서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까? 금양궁은 송나라 예교에 도전했으니 이는 왕조의 근본을 거스른 일이오. 상관대인, 우리도 구면이라 할 수 있으니 괜히 돌려 말하지 맙시다. 만약 정말 그것 때문이라면 오늘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진작 죄를 물었겠지요. 예전에 금양궁이 정파에 반열했을 때는 조정이 관용을 베풀 수 있었으나 이제 너희 궁인들은 반역자이신 분이 똑같이 대해야 할 수 없는 법이지. 우리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지 수많은 강원인들이 직접 보았어. 설마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모든 일들이 거짓이 된단 말이오? 당신들 선이라 인정하면 그것만이 선이란 말이오. 그 말대로라면 금양궁이 예전에 구해줬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결에 목숨을 돌려줘야겠는걸? 금양궁은 강호의 발을 들은 이래 예교에 도전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악행이 없었지. 공주께서 수순이 양복하신다면 공간이 예정을 생각해 법망을 너그러 열어보겠어. 공인들이 극형을 면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상관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런 말씀 아직 이르십니다. 남궁심 이해가 다 초칠 것 같은데? 얘놈이? 온부인께서는 당신들 니교, 악인, 지옥, 축생도 그런게 또한 악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의도 법왕 유학은 해적들과 동해를 횡행하며 관리를 습격하고 백성들을 괴롭혀 조정의 현상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수배 전단의 가장 윗줄에 적혀있는 악인이지. 지옥도는 귀신 흉내를 내며 요상한 짓거리들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사방에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자기 멋대로 형벌을 내리니 실로 법도를 무시한 전사가 아닙니까? 하물며 그 축생도 법왕은 감히 개방을 부추겨 강릉을 포위하는 모반을 꾀했으니 그 죄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강릉은 양양의 후방이며 전선은 불자는 강릉을 통해 운송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만약 조정과 민간이 한마음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방주께서 대의 멸신하지 않았다면 어찌 나라를 그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대공자 말씀에 모두 일리가 있군요. 하지만 그게 우리 구명군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모두 니교 사람이니 뱀과 쥐는 하독성의 법이지. 과거로 유일상종이라 해서 당신은 책임 면할 수 없어. 이게 남궁심하고 남궁해였나? 지금 무림방주가? 그게 차이야. 남궁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모두 강호인이 대공자도 우리와 한패로군요. 이 남궁심놈이 다 망쳐놓고 있구만. 남궁회는 진짜로 그게 아니고 이건 이거다 이거 이거다 하면서 좋게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려는 놈인데 남궁씨 저놈은 못 배웠어. 배운 게 없어.
선자께서 조정 높은 곳에 계시고 강호의 일들은 모두 신하들을 보고 들으실 뿐인데 당신은 조정의 눈에 당신과 내가 구분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대공자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매도한다면 관가에서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요. 아, 당신은 지금 성상께서 시비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모욕하시는 겁니까? 대공자, 온부인의 말씀 들리지 않으니 우익한 말투보다 좀 그만두시오. 주상께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시면서 대국을 보고 계십시오. 병사를 돌보실 때 조정의 대신들이 올리는 수청에 의지하니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살펴보실 수 없으시오. 상관대인께서 그리 솔직히 말씀하시니 첩 또한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양국의 풍우지는 변화무쌍 상황 다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비록 이길 수는 없어도 지지도 않는 상태를 한정을 유지할 수 있죠. 힘만으로 진을 깨뜨릴 수 없으니 설령 6대 문파 장문인처럼 강한 자라 해도 진을 간파하지 못해 돌파할 수 없습니다. 상관모는 병법을 거살기로 이겼을 뿐 그 깊은 이치는 잘 모르고 하지만 이 진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지. 상관세백께서 너무 단순하게 말하십니다. 이 진법은 열릴 때 열리지 않고 변할 때 변하지 않으면 완벽함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점을 보였다가 감추어 적을 유인하며 제압한다. 음양초와 이치를 품고 있어 시시각각 흐르고 변하니 마치 바닥성 압류와 같아 실로 두렵다. 그러니까 완벽한 진법이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겠네가 아니라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공격하면은 그 녀석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모났다고 딱 감싸서 죽여버리는 그런 식의 무서운 진법이라는 거구나. 아무리 진법이 오묘하고 무궁해도 결국 사람의 정력에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한동안 패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패하는 건 마찬가지니 궁지에 몰려 발악하는 것에 불과하오. 호위망을 유지한 채 당신들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병사 한 명 쓰지 않아도 이 진법 저절로 무너질 테지. 병사 한 명 쓰지 않고? 대공자 어쩜 그리 순진하신지. 궁인들로 호법을 세우고 본궁은 전심전력으로 음파공을 발동할 것이오. 현의 소리가 닿기만 한다면 내공과 정신력이 부족한 흑객들은 모두 피해를 입겠지. 모두가 주화인마로 토해라면 죽진 않겠지만 반드시 경맥이 손상되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리 말하겠소. 본궁은 궁인들이 모두 죽기 전에 그 수의 10배에 달하는 무리 협사를 죽일 자신이 있다네. 온 부인은 음파공으로 강호 이름 떨쳤으니 그 자리에 있는 혈객 중 누구도 허세라 여기지 않았다. 자신들의 수적 옷을 입고 승리장담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런 위협을 받게 되자 순식간에 두려움을 느끼며 안색이 변했다. 상관가족께서는 내공이 심오하시니 설령 금양궁의 형촉신경이 기지 않으셨어도 저항할 수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대공자께서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 궁주의 현악음악을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든지 장담하기 어렵군요. 내가 화중손을 상대하고 상관세속의 온부인을 상대한다면 서로 맞붙게 되더라도 승산이 그리 낮지 않다. 하지만 상관세속 또한 온부인과 오랜 인연이 있으신 분이 세속께서 어찌 전력을 다하실 수 있겠는가. 그냥 네가 오면 안 됐어. 맹주가 왔어야 돼. 이거 맹주가 왔으면 설득할 수 있었을 거야. 물론 상관주 때문에 설득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상관주는 만에 있던 사람이라도 단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맹이 원기를 크게 상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름만 남게 될 것이오. 게다가 관병들은 공력이 부족하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겠지. 만약 관병들이 이걸 전멸한다면 조정에 반드시 본관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책망할 것이오. 하지만 그런 양패공상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오. 상관대에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의 정파 협사들이 먼저 저를 박대하였으나 전 금양국 여인으로서 차마 불의를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의사가 있으니 굳이 크게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대량 학살 무공을 익힌 것도 그런 거구나. 사람들은 양측에 결국 격전은 피하지 못하리라 예상했으나 온부인의 몇 마디 말에 협사들을 간담히 선언해줬다 이제 항복 선언하니 마음의 기복이 하늘로 쏟았다가 땅으로 꺼진 듯해 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투항하겠다고? 바로 그리 말했습니다. 조정이 비록 유법왕, 조법왕, 차법왕을 수배했지만 공궁은 수배하지 않았지요. 그건 당신이 깊이 숨어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도 인간도 법왕 정치를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렇다면 본궁은 지금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정에 귀순하는 셈이 그렇군요. 나라에서 저를 인재로 대우해 주신다면 저 또한 나라 인재로서 조정을 섬길 것입니다.
상관 대인께는 죄인을 압송하여 폐하를 뵙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점거하는 것이 되겠지. 아, 그리고 목적은 똑같구나. 여성이 무시되지 않는 세상. 얘는 한결 같구나. 온부인은 애초에 한결 같았구나. 만약 대인께서 유능하신다면 이 진법을 책으로 엮어 대성 장병들께 전수하시죠. 이것으로 금나라 군대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규 6대로 기술시키는 중입 또한 공궁에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로 예상 밖의 일이로. 그러합니까? 공궁은 인간도 법왕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공궁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선은과 악행은 물론이요, 목숨을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신우를 팔아 영달을 구하고자 하는 것, 이 모두 인지상정이지요. 대인께서는 사적으로 저의 옛 직위이지만 이것은 공적인 자리이니 오직 실속과 성과만 논하고자 하실 겁니다. 니규에 기술시키는 것이 우리 명을 포섭하여 니규로 제압할 것보다 더 빠르고 좋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병력 하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좋지 않아. 이런 수가 있었을 줄이야. 이러면 양패구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릴지 모른다. 이 욥은 사람 마음 홀리는데 실로 능숙하구나. 상관세수께서 그녀의 계략에 넘어가실까봐 열면스럽고. 얘 시미지가 잘못했어. 얘가 원한 바는 확실해. 그냥 얘는 일단 얘는 나쁜 놈이다라고 머리에 박고 시작하잖아. 너는 안 될 놈이다 역시. 만약 니규가 정말로 조정에 출산한다면 조정의 오래 근심이 해소되니 굳이 무림행이 존재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럼 오히려 무림에 무파돼 청산당할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는 주객을 전도시켜 남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책내기로. 그것도 아니지. 정신 차려. 대군자께서 안색이 시시각각 변하시는데 무슨 재미난 일이나 생각나신 겁니까? 어떤 자가 일부러 이간질 하려 든다 생각이 들어서 말이오. 과연 여자의 마음이 가장 독하단 말이 사실이로구나. 제가 당한 방식 그대로 돌려드릴 뿐이니 굳이 사양하지 마십시오. 상관세백, 이 자의 요사스러운 말을 경솔하게 믿지 마십시오. 저렇게 순수히 따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온포인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으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여기만 혁객을 제압할 수 있다면 어찌 얌전히 항복하는 것이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헤아리시니 이런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드러내고 마시는 것. 나는 정파와 화해하고자 기꺼이 양보했건만 도리어 의심과 질책을 받게 됐다니. 방금 전 맹주께서 선의를 보이고 타인을 자신처럼 배려하려고 하던 것이 설마 대공자님 같은 모습을 보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까? 해공자께서 굳이 제 한계를 시험하려 하셨으니 본국은 모든 걸 드러냈을 뿐입니다.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이곳을 나가 혈전을 보려 확인하시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올 정파 사상자들은 모두 공자의 의심 때문에 희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 만약 본궁이 죽는다면 살아남은 무림 병로들은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긴 해. 이 여자 정말 대단하군. 내가 무슨 말해도 다 틀린 것 같고 그녀 말을 들어야 할 것 같구나. 해유와 협박으로 본공자를 진태양난을 빠뜨리니 다른 법왕들과 다른 방식으로 까다롭고. 그냥 네가 멍청한 거야 심아. 심야 네가 멍청한 거야. 온부인, 당신은 가장 존경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니 당신이 한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겠지. 방금 막 난고원이 무림맹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던가? 그건 확실히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니교는 본래 그의 그릇을 시험하는 시련이 될 수 있었겠지.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염원을 짊어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머나먼 대장정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대공자, 오늘 이미 충분히 말한 것 같소. 상관세속은 오직 재능만으로 사람을 쓰시니 유능한 자는 출신을 불금하고 거금을 들여 영입하시지만 반대로 무능한 자는 거들떠도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물론 내가 성과를 거들어도 연이 실패했으니 평가가 크게 떨어졌겠구나. 평화를 위해 몇 마디 말씀드려야 했겠건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당신의 말대로 상관모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정말로 난궁원이 궁들여 세우 탑을 무너뜨릴 생각인 건가? 저는 그의 이념에 동의하여 뜻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지 20년 세월 동안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생겼을 뿐입니다. 바로 금양궁의 사람들이지요. 금양궁의 그 인간도로 들어온 애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 얘랑 이렇게 하는 걸 두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붕어살에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결국 왔지. 금양궁이 해체된 이후에 궁인들이 떳떳하게 각자의 삶을 살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려면 당신의 체면을 세워주러 이곳에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으로 관직을 얻고 널리 연애를 열어 취임했던 날 당신은 결코 사양하고자 오지 않았었지. 그런데 이젠 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이런 무릎을 섰다니 그 일을 대신이라 하기에 대가가 너무 크구나. 저는 영웅들의 출신이 따지지 않고 마음과 행정만을 논한다고 여겼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니교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뒤집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인간도 법왕이라 자부하였건만 인간의 본성을 너무 좋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옴부인의 목소리는 비록 조용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전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자라면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니교라는 것만으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인가? 혹시 남들의 말에 휩쓸리고 일부만 보고 전체를 믿었던 거 아닐까? 수배 된 애들은 수배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게 맞잖아. 궁인들이 본궁을 따르는 것은 저와 옛 동료들이 남궁을 신뢰했던 것도 같으니 감히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중원의 정파가 저로 하여금 남궁을 지지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렇고 20년의 세월 동안 바뀌지 않는 것은 없지. 물방울도 돌을 뚫고 순금조차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되어버릴 수도 있지.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그때의 상관준이 아니야. 그때 나는 희망을 잃고 강호를 떠는 관직에 투신하였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찌 오늘날의 출세와 영광이 있었겠는가. 당신의 덕분이라도 할 수 있겠지. 니교를 기술시키는 공을 세우면 상관대에게서 더욱 출세하게 되시겠지. 확실히 공정으로나 다적으로나 상관모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안돼! 절대 안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봐라! 어서 본관과 함께 외쳐라. 안된다고! 홍비? 폭판대에 어서 멈추십시오. 위험합니다. 지나 안으로 뛰어드시면 안됩니다. 안직 사람이 왔네. 이 간악한 배신자들, 비천한 계집들 주제에 썩 본관 앞에 물러서지 못할까? 너희들은 본관이 누군지 아냐? 본관은 악주 통판이다.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의 통판이 어떤 관직인지도 모르겠지. 어서 비켜라. 통파대인 어찌 갑자기 오셨습니까? 송대인, 소관이 비록 육품관이지만 직책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대인도 아시지 않습니까? 와, 육품관이긴 해도 그 송대인이라 볼 정도면은 역시 송비가 어마어마해. 그럼 상관세가 상관주는 얘보다 더 높다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게 높은 애였네, 걔 생각보다. 본관이 알기로 통판대인이 책임이라 하면 지주의 권한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횡포를 막는 것입니다. 상관대인께서 이번 일로 황제 폐하에게 직접 명을 받으셨는데 당신의 이런 행동은 엄연한 월권 행위입니다. 어사 대인이 문책받으실까 염려되는군요. 물론 처무어사 대인께서 비록 지주는 아니시나 대회가 악주에서 열린다는 이상 소관이 만약 좌시하고 있을 수 없으면 전원을 벌릴 수 없습니다. 이 사교의 여부가 상관 대인을 농락하여 교단 전체를 이끌고 주황한다고 하는데 놈들은 어찌 좋은 의도로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이럴 것은 함정입니다. 상관 대인께서 받으신 명은 무리민을 북돋는 것이지 이교를 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내부의 적을 들일 뿐이지 혁명입니다. 게다가 이 여부는 상관 대인과 내 직위인이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으로 무리민들 냉대하였다가 나중에 니가 음흉습선 드러내면 누가 오래 돕겠습니까? 이 일은 작게 끝날 수도 있지만 큰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미리 방비하지 않을 수 없겠고, 그러니 상관대인께서 부디 소인의 중언을 용서해 주시고 작은 이익으로 눈을 흘려 군주의 의심을 사지 마십시오. 만약 대인께 고집을 부리신다면 소인이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면 탓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조정의 상주를 올릴 것입니다. 옴부인, 당신도 들었겠지. 반직 세간은 어둡고 험난하니 상관모가 예정을 잊은 건 아니오. 비록 당신과 나의 교분의 진실도 틀림없지만 나의 벼슬길과 비교할 만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거밖에 안 지켜보지. 클로치님 잘 자요. 빠이빠이. 왜 그리 놀라는 것이오? 당신은 인간도 법왕 아니었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능한 당신이 어찌 이를 예상하지 못했어?
그렇군. 우리가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서로 소식도 묻지 않았어. 내가 어떤 사람 변한지 알 방법도 관심도 없었겠구나. 네가 나와 남궁원을 불러 상의하려 한 것은 정여우설에 한 것일 뿐이고 지법을 마치고 니교를 회유했던 것은 이익으로 유혹한 것이면 동기어진도 마다하지 않고 내 일을 망치려는 것은 위협으로 협박하려고 한 것이지. 나는 관리다. 언니는 강호의 무례배들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려냐. 니교를 회유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너에게 달려있어. 내가 만약 승낙한다면 니교가 존재하다 난 평생토록 너에게 제약당하게 될 것이다. 정에 호소하려던 것은 더 가소롭구나. 너와 나 사이 무슨 교분이 있다는 거지? 우리 30년간 교분 나는 오랜판 아닙니까? 가소롭군. 아직도 스스로 기반할 것이냐. 나는 관리이고 넌 서민이다. 나는 세가귀족이고 넌 죄인의 자식이다. 난 남자이고 넌 여자이다. 네가 무엇을 근거로 나와 교분을 논한단 말인가. 어린 주먹만은 충분한 뜻을 기억인 것이다. 이거 온부인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건데 나는 관리이고 넌 서민이다. 이것도 싫어하고요. 나는 귀족이고 넌 죄인의 자식이다. 이것도 싫어하고 나는 남자고 넌 여자다. 이것도 싫어한 말이야. 모두가 공평한 길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상관대인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들이 진 안에 계시며 고립무원 상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이 지법은 확실히 정교하군. 하지만 내가 대공자와 너희 두 사람 제압하고 문파공을 펼칠 여유가 없게 만든다면 금양궁의 100여 만 남짓한 궁인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맞습니다. 새벽까지 출소하신다면 온부인은 분명 연주에 전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파공이 없다면 집밥도 그리 두려워할 게 못 됩니다. 언니가 이번에 꾀를 부리다 꽤 넘어갔네. 시반의 일이 두려웠군이야. 금양궁 사람들 모두 도력하는 것이 대인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한간 대인처럼 지혜로운 분이 공리를 위해 덕을 해치는 것은 결국 징송받아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쩔 거냐 소용이야. 내가 명예와 권력 위에 다른 것을 주고할 것 같으냐. 너는 가장 좋은 시절에 다른 사람 벼처롭고 이제는 내가 네 마음을 휘둘러주기 바란다고.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나는 내 알이 넓다고 한 적 없다. 원한 품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인가? 너와 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아직 정을 봐줄 여지가 있었겠지. 이제는 일만 해줄 수 없을 것 같고. 모두들 들으시오. 법무관은 초무어사로서 군주의 명을 받들어 무림대회려고 망의 흑객들을 북돋기 위해 이 자리에 왔소. 그런데 어찌 이익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 무림 동독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겠소? 오늘 나 상관모는 이곳에 뼈를 부술지어져 부차하게 살지 않겠소. 군사들을 들어라. 즉시 공격하라. 예. 상관대인께서 우리를 강호의 도리 말씀하셨으니 우리 저분을 저대로 내버려둘 수 없지. 모두 뒤처지 말고 관군과 상방 형제들 함께 돌격합시다. 금양궁 제자들을 명을 받들어 적을 맞이하라. 적이 온다. 호법하라. 예. 입합친다. 고영양, 네 마음은 남원궁에게 주고 남궁원에 주고 몸은 온무에 주고 20년의 우정을 망춘녀에게 주었으니 네 남아있는 목숨은 내 벼슬기 미천을 삼아야겠다. 이걸로 네가 내게 빚진 네가 내게 진 빚을 갚는 셈 치도록 하지.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다니. 모든 군사들 명을 틀어라. 나를 따라 상관대인을 구하고 반역자들을 잡아라. 이게 남궁원이 제일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케이스가 이거였는데 제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돼버렸네요. 몽대인 잠깐 손을 멈추시오. 모두를 멈추시오. 내가 다시 가서 협상을 해보겠소. 아미타불. 맹주께서 집념이 너무 깊으십니다. 이 악연을 끝이 못한다면 스스로 망치고 다인까지 해치게 되실까 두렵습니다. 만약 이 요녀들을 포위망 뚫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 명가 송나라 조정 모두 제변을 구기는 꼴이 될 것이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설령 금양공주가 무고하다 해도 이제 죄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맹주께서 예정대로 자마 손을 대지 못하신다면 저희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아니되오.
아미타불. 양측에 비가 끓어오르니 이는 몇 마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맹주께서 계속 금양공주 편만 들면 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나비 맹주께 권하건대 계곡을 중히 여기고 사사로운 정은 뒤로 미루십시오. 난리 났구만. 정말로 싸움 시작되어버렸다. 과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즉시 결단 내려야 합니다. 수수방관하면은 안되겠죠? 적이 돼버리겠죠? 근데 정파도 지금 잘못된 거라서 도장 한번 할까? 정말 고민된다. 이거는 수수방관이냐 정파와 같은 진영이냐. 정파과 같은 진영이 아니야. 이거 사실은 정파관이야. 관이랑 나라랑 또 같은 편이 서는 거야.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수수방관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대신에 이러면 내가 적이 되겠지. 이 녀석들 인간도랑 같이 있었다며? 이교 무리들이랑 무린대에 오기 전에 같이 있었다며? 라면서 시작을 TV를 털 거야. 그럼 우리 명분은 지금 요거밖에 없어. 살려면은. 미안하다. 사제 3회드 내벽을 들어와 정파와 같은 지형에 있어서 마교의 유물들을 포위하라. 어떻게 이럴 수? 사형, 당신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사형 말씀이 오라. 그게 아니면 설마 부녀자의 인정 때문에 천하 무린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야? 한 사람의 칼을 한 번만 휘둘러도 우리 살점이 되어버릴 거라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 우리 문파를 살리기 위해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문파를 위해서다. 돈 좀 받아. 돈 좀 줘. 돈 이제 쓸 데가 있을까? 어차피 나 없어도 이거 이기는 싸움이라. 잘 싸운다 얘네. 점점 지치겠지. 일어서라. 이 여자의 무공이 이렇게나 강하다니. 난공세가의 무공 귀찮게 짜기였네. 물샐 틈 없이 막아대니 한동안 이 예성이 어찌할 수 없겠어. 제자는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되었다. 더는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 죄송합니다 공주님. 진작에 무공을 더 열심히 단련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안타깝고 네 내공을 온시남매에게 얻은 것이 극락교의 마공을 더하여 독자적 경기지를 이뤄낸 것이지. 다수가 뒤섞이는 싸우는 전장에서 기이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한 명을 상대로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제자들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만약 다른 이가 있었다면 상황이 다를지도 몰랐지. 그렇군요. 한수만 잘못 두어도 판이 뒤집힐 수 있는 법이지. 제가 여기 풍우산에 오면 신분이 드러나 천하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상했습니다. 아마 당신과 제가 서로 반목할 원수가 될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러면 본관은 경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고 내가 너를 높이 평가했던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너는 단지 너와 내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여전히 너는 일방을 호령하여 풍운을 일으키는 효용이라고 생각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평가가 너에게 지나친 과분한 것이었다는 것.
너는 그저 도량이 좋고 편협한 자에 불과하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천하의 백성들 도탄에 빠뜨리다니. 역대 전자와 고관 대작들 중 이러지 않은 사람이 있나? 나처럼 고귀한 목숨을 너희 같은 천것들과 어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겠느냐. 나 소영양이 평생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니놈 같은 거짓꾼자들이다. 날 죽여 공을 세우고 싶다면 어서 덤벼보시지, 이 조정의 개들아.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궁이들이 고통받는 걸 참아 볼 수 없겠지. 공간이 네 발을 묶었으니 음파공의 방해 없이 정파 엽사들을 마음껏 싸울 수 있었다. 이제 금양궁 사람들 기력이 다했을 것이다. 진영도 흩어졌지. 너의 반역자들의 기세는 이미 꺾였으면 대세를 우리 쪽으로 기울였다. 모든 것이 끝장이로구나. 발현하구나. 네 음파공으로 7.66을 선동하더니 자신의 마음에 크게 흔들려 분노, 비애, 공포, 증오, 절망이 뒤섞여 소리마다 자신의 신음으로 이것이 자업자득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미타불 선제로다. 선제야. 상관 지주께서 이 근악을 제거하시어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셨으니 그 복덕이 무량하시도다. 성명법사, 당신의 입으로 연불 외면서 웅토 망언들 뿐이니 부처님 뻘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소? 그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궁이들이 이미 전멸 직전에 다다랐고 그저 궁지에 몰린 짐승들처럼 발버둥 치는 꼴에 불과니 필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한때 알던 사이니 내 손에 옛 친구 피를 묻히고 싶지 않군. 그녀의 목은 무리민들 거두게 놔두겠어.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말이오. 그가 애매할 때 시선은 이북에게 향했고 그 뜻은 더할 나이시 명백했다. 개방이 오명시쓰려면 이 기번이 절호에게인 것이다. 얘 너무 불쌍하다. 네. 온부인 소영양 진짜 너무 불쌍하다. 하지만 온부인께서 선대 방주 친구분이시고 저의 친아버지와도 오래 친구십니다. 이 방주는 이전에 이미 대의를 위해 친족을 버린 적이 있으시네. 이번에 어째 그리 못하시는 거. 공을 세울 생각이 없다면 뭐하러 앞장을 섰냐 말이오. 당신의 아버지 청금수 이상공이셨지. 네. 그때의 아버지는 매우 부유했지만 거지가 되었고 분명 거지였음에도 상공이라 불려 존중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그가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해 공을 참아 다른 녀석들에게 넘겼구만. 아마 기꺼이 대신하려 하겠지. 허나 그렇게 된다면 개방의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겠지.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인 실례하겠습니다. 용상? 이 불충불효한 너 당장 물러서라. 불충불효를 말하는 것이고 용녀여, 당신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아미타불 용시주님, 당신은 충신의 후에 있는 간악한 자에게 속아 잠시 눈을 가려줬을 뿐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근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마음에 집착한 미혹이 생긴 것이니 마땅히 집념을 내려놓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셔야 돌아가신 아버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대일께서는 마교를 전하신 영웅이신데 나님인 당신이 도리어 마교를 감싸는 꼴이 되겠지요. 용 대합의 병선 싸움 병서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지하에서 단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왜다. 이규가 꼭 마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믿겠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상관대인, 저희 사부님께서 이미 항복을 하셨는데 받아주지 않으시다니 어찌하여 기어이 저를 몰살시키려는 겁니까? 그래, 내 마음도 편치 않구나. 하지만 당문이 당할 생각을 하니 공격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불을 베어도 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봄바람이 불 때 다시 살아나는 법이지. 상아야,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돌아와서 헛수고를 하려는 것이냐? 사부님 왜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돕지 못하게 막으시더니 지금도 뭐라고만 하시고. 네가 도와봤자 방해만 될 뿐이다. 헛되이 목숨만 버리는 꼴이니 아무 소용없어. 이제 금양궁은 없다.
넌 우리 인간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이 오타한 물에 굳이 발을 들이려 하지 말거라. 그럼 제가 이구에 감염됐잖아요. 그 입 닥쳐라! 썩 꺼지지 못해? 온보이는 용사는 극히 편해야 벌을 빌 때도 힘껏 때린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바닥 제대로 내력이 실려있으나 용사는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가 그 자리에 내상을 입고 피로 토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은혜와 의리를 모두 끊겠다고 하였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넌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냐? 그래, 널 살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용사. 사부님,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너는 저쪽 편에 속한 사람이니 더 이상 우리에 얽히지 말거라. 안 돼요. 저는 모두와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어봤자 죽을 뿐이다. 듣지 못했느냐? 상관 대인과 우리 대여 여러 대업들은 우리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용상은 다시 한번 내쳐지고 망망한 천지에 더 집이라 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 멀리 외로에 있어서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차마 떠나지도 못했다. 가거라. 그만하도록 하지. 뭔가는 그저 옛 친구 피를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기어이 나를 몰아붙이란다. 목을 내밀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상관대인 이미 진법을 깨졌고 저 또한 내성을 입어 위협이 되지 못한다. 내 삶이 결정된 셈입니다. 부디 융통성을 발휘하여 자매들과 작별 인사 나누고 유언 몇 마디 정도 남기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넌 계략이만이 그 사이 또 무슨 속이 쓸지 알 수 없다. 저 같은 일기 여인을 그렇게까지 경계하십니까? 첩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나 당신의 칼 아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제가 죽는 순간 금연고 사람들이 필시 붕괴에 반격할 것이니 헛되이 사상자만 늘릴 꼴이 될 것입니다. 상관대인께서 기어이 몰살을 시키려 하시니 제가 이 궁인들을 불길로 휩싸고 함께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네가 정령 체면을 지키며 죽고 싶다. 그 정도 소원 이뤄주고 감사합니다. 엘세는 이미 기울었는데 어찌 아직도 싸우는 것이냐? 최소한 이 짜증나는 도련님 죽여서 황천길 가는 동안 다같이 두들겨 패야겠어요. 대공자 그만 가주십시오. 제가 자매들과 몇 마디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야 이거 마음 불편한 스토리구만 지금. 너무 마음이 불편해. 원래 내가 좀 스토리 선택지 있는 걸로 때 사도 잘 안 죽이고 죽이지만 않는 거지. 그치 불구로 만들어도 웬만 다 잘 지내보려고 좀 선택지 고르거든. 예, 단가가 당할 거 생각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 얘를 공격해야 돼. 근데 물론 공격 우리가 안 해도 알아서 무너지긴 했을 거야. 사람 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뭐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구나. 모두들 이리 모이거라. 이제 장군이로군. 완전히 포위당했으니 날개가 돋아나도 도망칠 수 없겠어. 공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적께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명호가 내가 너를 연론시켰구나. 너를 풍우산으로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숨어 지내지 않고 떳떳하게 은퇴하고 싶었어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숨어야 합니까? 비록 소리 없이 도망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비겁해요. 네 말이 옳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 공주님 감사합니다. 그 해에 아끼시던 검은 걸 팔아 저를 거두어 주셨지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가 더 많았단다. 고맙구나. 금양궁의 자매들 무사할 테니 안심을 가렸구나. 그럼 저도 안심이 되겠군요. 아가씨. 하지만 저는 아가씨가 걱정됩니다. 너무 슬픈 소린가?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궁인들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아서 직감하고 자매들의 죽음에 슬퍼한 동시에
자신들의 박한 운명에 애통해했다. 죽음을 앞둔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고 그 눈물의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과 어통함이 서로 있었다. 모두들 주변에 부서진 목재를 주워 모으고 나무로 된 검집도 함께 부서 모으거라. 비단끈도 함께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우린 이미 강호를 떠났으니 더 이상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다. 궁인들은 명에 따라 나무 검지를 부수고 비단끈은 찢어 한 대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금양궁은 이름처럼 사용 옷감과 목재에도 기이한 향이 배어있어 음악 소리와 함께 바람과 흩날렸다. 당대 사람들은 차와 향을 즐기고 음악을 듣는 거 우아하게 여겼으나 금양궁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아하였다. 다들 모여 마지막으로 한국 연주하고 떠나자꾸나. 금양궁 사람들은 서로 얼굴 마주보다 눈물을 닦고 저마다 지니고 있다 아껴 꺼내 온부인대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눈빛이 삥! 온부인이 비팔 집어들자 모두 강호인의 안색이 변했으나 상관 가족과 태연자약한 모습을 본 뒤 이파 소리에 아무런 내력이 실려있지 않은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무기의 진손을 듣으리했다. 모두가 생각했다. 온부인은 중상을 입어 신통을 뿌리 연락했고 궁인도 죽거나 다쳤으니 이제 인간도에는 하늘의 뜻을 거스를 힘이 없구나. 저들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아, 용상 얘는 진짜 얼마나 슬플까. 이게 문파라고 하지만 약간 군대 안에서 형 누나 하면서 지내는 거거든. 사실 문파라는 게 군대 같은 거 안에서 집이야 집. 일종의 군대라고 하기도 집. 그렇지 집이야 집. 같이 훈련하며 집안일 하며 사는 집인데 학교면서도 집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렇게 지내온 10년은 넘게 지내온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죽는다 생각하면 마음 아프겠지. 용상은 비록 무예가 높았으나 죽음을 두려워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올 수 있는 사자애들이 부럽게 그지없었다. 생이별과 사별이 모두 여기 있으니 듣는 이이 모두 코끝 찡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노랫소리는 안 읽고 곡조는 처량했다. 처음에는 규방이 은밀한 속삭임 같고 한방에 흐느낌 같더니 어느새 안개 자욱한 강 위로 비를 받는 배 한 척이 보이는 것 같고 옷을비 흩날리며 막을 길 없고 방울방울 마음 위로 떨어지네. 이별한 지 스무에 굽어봐도 우러러봐도 어쩔 수 없구나. 서창에 촛불 다 태워도 상심한 일은 다 말할 수 없고 눈물을 곱게 닦아 시를 써서 고문고 소리로 그대에게 전하리라. 저렇게 우는 걸 보니 괜히 한채 집값이 들고 공은 둘째치고 결국 연약한 여인들인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웃고 나니까 난 그냥 잡아다가 신문이나 하면 될 줄 알았지. 목숨까지 해줄 생각 없었어. 이건 좀 찝찝하구만.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니야? 잠 하나 못 보겠군. 역시 무리병에 가입하지 않겠어. 무리병이 스스로 혈객이라 여긴 자들이 많으니 다들 이 광경을 보고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망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파사파 사이 편견 너무나 깊고 20년 전 극락교의 재앙이 아직도 생생하니 누가 감히 데스를 거스르고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려 하겠는가. 설령 억울하다 해도 금양국이 잘못된 편에 서서 사악한 무리 한패가 되었기에 연료된 것이 스스로 탓할 수밖에 없다. 조금 슬프구만. 많이 슬프진 않은데 좀 슬프네요. 그러나 누구도 온부인의 깊은 계략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가 궁인들과 공모할 때에는 입을 열 필요조차 없었으며 옵조가 갑자기 변하며 이질적 의미 더해지는데 금양국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었다. 설마? 헌으로 말을 대신한다. 이걸 우리 금양고 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화법이지. 공주께 사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뜻이구나. 모두들 당황하지 말고 동의하지 마라. 본궁에 모두의 안전을 지킬 계책이 있다. 뭐? 이 와중에? 날개열 안에 불쏘시개가 들어있어 불길이 거셀 뿐이니 몸에 닿기 전에 꺼질 것이다. 선아야, 내가 부탁한 일 잊지 말고 계획대로 행하거라. 정말 다른 방법 없는 건가요? 나도 결국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어째서 불이 붙어서 살려줘!
소영, 난 당신 이미 어떻게 불 속에서 뛰쳐나온 거야? 아, 변장했구나 얘가. 애미 없는 놈들, 이유리 없는 새끼들아. 난 그냥